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1일에 발표 예정이 돼 있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주요 투자 주체들의 관망세가 짙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9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유주들은 더 달아오르는 반면에 화학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6개월 내에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최근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산유국들 기존과 같은 규모로 증산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원유 공급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9.77달러 선으로 최근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100달러 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줄곧 100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에 정유주, 화학주의 주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유주는 유가 급등 수혜로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에 화학업종은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S오일의 주가는 3% 이상 급등하면서 1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오일은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기준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모회사인 GS의 주가 역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이상 오르면서 유가 급등세의 호재를 누렸습니다. 정유주는 2분기에도 전망이 밝다라고 증권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당분간 정유 관련주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로는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한했던 수요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유가 구체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오펙 등 산유국들이 증산 규모를 키우지 않는 점 등도 공급 우려를 지속시키는 이유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로 상반기 내내 정제 마진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더구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2, 3분기는 차량 운행도 급증해서 정유 업계에는 성수기로 작용합니다. 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석유 화학 업계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정유사와 달리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이 석유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납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납사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원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유화학사는 치솟는 원가 부담에 1분기 영업이익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LG화학의 경우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20% 늘면서 분기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영업이익은 27.3% 급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2분기 실적 역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롯데케미칼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원유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는 정유주, 화학주에 대한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장입니다. 이슈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유가가 변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WTI 같은 경우로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장중 11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2분기 유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폭을 줄일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대표님은 유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유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일단 개전 초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개전 초에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랬더니 이제 원유가 최근 들어 조금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국의 이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소식이 이제 첫 번째 하락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쟁 초기 우려와 달리 이제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지금 수입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안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중국이 계속 이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지금 공급이 상당히 이제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원유의 수요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원유가에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EU의 집행위원회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6차 제재안을 발표를 하면서 원유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산 원유를 아직까지는 이제 금수를 안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원유 및 원유 제품에 대해서 지금 금수를 하겠다라는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 뭐 향후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올해 말 이후에 이게 계속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유럽을 비롯해서 EU 국가 내에서 그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EU에서도 에너지 수입원을 기존의 러시아에서 여타 산유국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 세네갈, 앙골라 같은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 LNG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북아프리카 지역에 뭐 LNG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카타르와 이제 장기 LNG 공급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을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알제리와 LNG 공급량을 40% 늘리는 그런 이제 그 확대를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협정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EU가 다른 러시아산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그런 이제 원유나 그럼 이제 가스를 뭐 수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하락 근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혹시 뭐 조기에 종전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공급이 재개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펙 플러스가 원유의 생산량을 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급 못하는 차질분의 만큼 공급하는 것보다는 뭐 오펙 플러스 자체의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지금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하게 불안감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국 봉쇄 조치 장기화나 또 네. 달러 강세라는 점은 유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유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이 상승세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좀 주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뭐 이후에 러시아산 뭐 원유가 일단 금수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유가는 좀 더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관련된 유가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정유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네.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석유 유통 관련주도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석유류 관련 제품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그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석유류에 대한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저가에 이제 매수했었던 그런 이제 석유류 제품이 이제 고가에 팔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뭐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이제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원유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다든가 아마 정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 이유로 하락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제 석유류 관련 쪽의 투자는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 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사 중심으로 아마 투자를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봉쇄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가능성이 뭐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이제 그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중국발 이제 수출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중국향 수출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련된 수출이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같이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석유류 제품을 만드는 그 석유화학 업체 쪽으로는 투자에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유주나 화학주 이런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정부가 친환경 시대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에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네, 일단 뭐 화석 연료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선 당연히 뭐 친재생 관련된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분야가 뭐 일단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 비화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석유를 이제 그러니까 무기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이제 석유 에너지 자원에 대한 무기화에 대해서 EU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거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EU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산 이제 원유에 대한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산이 아닌 뭐 기타 이제 산유국 제품으로 뭐 수입처를 이제 다변화한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석유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석유와 같은 이런 이제 그 화석 원료 관련된 부분은 계속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탄소 제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전까지 관련돼서 이제 그 시설들을 확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비화석 연료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좀 더 투자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이 늘어난다고 해도 석유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제 그러니까 그 전력을 생산하는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청정 에너지 비율이 38%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원전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60% 넘는 그런 이제 비중을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여전히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 세계 그 에너지 비율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뭐 여전히 뭐 화석 연료를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계속 석유류로 이제 현재 뽑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더 지속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 재료를 뭐 지금 다른 대체 수단을 연구는 하고는 있지만 연구될 때까지는 뭐 계속 석유류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석유류에 대한 수요가 뭐 급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 현재와 같은 수준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석유류 관련돼서는 한동안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신재생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신재생 관련된 분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간 자동차 정유와 함께 묶여서 차화정으로 불렸던 화학주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화학주가 현재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싸게 사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네. 좀 보지 말자는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아직까지는 좀 더 예.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제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 뭐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178% 증가를 했고요. 롯데케미칼도 뭐 3.3배,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도 2.2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 이후에 주가는 계속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프타 가격 인상 속도가 상당히 급증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랍다 가격이 그 작년 1월에 이제 톤당 486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1분기 평균 가격으로 877달러가 될 만큼 이게 한 2배 가까이 지금 나프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은 2014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프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돼서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는 뭐 영업이익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프타에 관련된 수급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 정유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나프타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 소요량의 절반 정도를 이제 국내 회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량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러시아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이제 서방 측의 이제 그러니까 경제 제재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 부분 이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입 중단에 따른 이제 공급난이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도 상당히 나프타에 대한 공급도 어렵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격도 급등한 그런 상황이어서 화학 업체들의 수익성은 아마 악화되는 게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이제 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보다는 원유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가격 메리트 상에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아직까지는 지금 뭐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학주 전체가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롯데케미칼을 두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던데요. 네. 지금이 좀 상승 영역이 아직도 있다라고 분석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에 지금 진출하는 것 때문에 좀 이슈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 쪽으로 지금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선 조금 이제 미래 성장성을 이제 좀 기대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돼서 뭐 여전히 뭐 향후의 성장성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당장의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래 성장성을 보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주업이 잘 된 다음에 그다음에 네. 이제 여타 이제 새로 신규주로 진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서는 주업에서 조금 주춤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좀 지켜보시고 아마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네. 또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유가 향방에 따른 2분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뭐 유가 관련돼서 뭐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뭐 물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죠. 그 이와 관련돼서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특히 수입 물가 관련돼서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이제 원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270원대 중반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 물가는
뭐 더욱 높게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4월 달에 나온 이제 3월 달 이제 수입 물가가 이제 3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4월 달 수입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그거보다 낮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이제 물가가 계속 좀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단순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앞으로도 더 강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향후 6월이나 7월에도 지금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시중에 나오다 보니까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지금 과연 이 기준금리 인상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대한 뭐 의견이 아직까지는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뭐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11일 날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치는 한 8%대를 조금 넘어서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뭐 막 이제 또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아마 불확실성은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주가 흐름은 좀 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해도 뭐 기준금리 인상의 빅스텝은 좀 더 이어질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체적인 뭐 반등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기본적인 그 트렌드 자체는 약간은 하향세 쪽으로 조금 더 접어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증시도 최근 들어 이제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대를 뭐 조금 위에서 지금 뭐 1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2,600포인트가 아마 지지 여부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 대부분의 증권사가 2,600포인트에 대한 이제 지지선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2,600포인트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번 지지는 한 2,400포인트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늘 86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지지선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840포인트대가 일단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게 뭐 하방으로 이제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780포인트 내외에서 다음번 지지선이 잡히게 되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서 일단 지금 시장 내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업종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연 이틀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을 받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좀 키워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키포인트와 함께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결국에는 하락한 이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상황상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75bp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은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지난주 금요일 그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막판까지도 지금 반등해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 전승기념일을 맞이해서 지금 오후 4시에 푸틴이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 전쟁을 지속하냐 아니면 뭐 전쟁을 이제 끝낸다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뭐 이번 주에 계속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전쟁이 만약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뭐 종전에 대한 의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까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종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세게 반등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계속 거의 뭐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약 2,000개 종목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으로 2,600선까지는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뭐 미국 증시가 추가로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2,600선도 지키지 못하고 좀 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저점을 계속 이탈을 하면서 계속 그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당분간 좀 하방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600선 지지 라인은 상당히 강한데 그 강한 거를 이번 주에는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50bp를 하고 나서 만약에 CPI랑 PPI가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CPI랑 PPI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인데 그 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가중이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염두가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나오는 그 CPI나 PPI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시청자분들도 좀 주시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 주에 뭐 지난주도 시장이 별로 안 좋았지만 이번 주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인맥주 움직이고 뭐 원전 관련주 움직이고 결국에는 지난주랑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정치 테마주, 뭐 원전 관련주, 뭐 정부 정책주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에 돌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정말 힘든 여건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이제 그만할 거야, 뭐 물려있는 종목도 이제 손절하고 안 할 거야 이거 아니시라면 좀 이런 상황에서 뭐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지지를 가해주는지 또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추세가 반등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볼 것인지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무리하게 단타 종목들 뭐 단기간에 변동 큰 종목들 무리하게 따라가셔가지고 오히려 손실 보시기보다는 감안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인기 키워드 꼽아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내 프라이빗 5G, 이음 5G 본격 개화 전망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미 5G 장비 공급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닭고기 가격 상승 소식에 육계 관련주 오르고 있죠. 또 정제 마진 강세에 정유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키워드 꼽으셨습니다. 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대감 지속에 원전 관련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키워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별 테마네요. 800% 무상증자 결정으로 노터스의 급등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역시 키워드 꼽으셨습니다. 키워드 특징주 살펴볼게요.
5G 시대 글로벌 개화 키워드로는 기산텔레콤, 닭고기 가격 인상 관련주로는 할인을 주셨고요. 정제마진 강세에 정유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GS 꼽으셨고 또 탈원전 폐기 기대감 지속에 원전 관련주 오르고 있는데요. 우진을, 이재명 출마 선언 키워드로는 CS, 무상증자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 노터스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GS, 우진, 노터스 듣겠습니다. 예, 국제유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제마진 강세 정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오늘은 GS를 들고 오셨네요. GS 칼텍스의 모회사로 볼 수 있겠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GS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GS라는 종목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예정인데 50bp씩 지금 3, 4회 정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쉽사리 단기간에 그게 잡히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지금 빛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농기계 관련주들이 그랬고 그 전에는 뭐 비료, 사료 이런 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이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하루아침에 막 유가가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은 정말 한 달 이상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도 제법 크기 때문에 막 주가가 무슨 하루아침에 막 10%, 20% 이렇게 급등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종목들, 묵직한 종목들, 엉덩이 무거운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당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될 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정제마진 강세라는 게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체크하셔서 끌고 가신다면은 저는 뭐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를 드렸고요.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쭉 들고 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는 저는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뭐 아니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올해까지 또 전쟁 끝날 때까지 이런 것들 유가가 잡힐 때까지는 지켜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정유주 중에서도 GS 주셨습니다. 차트가 예술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키워드로 우진을 꼽으셨거든요. 우진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한전산업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사실 우진이 아침부터 되게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 섹터들이 그래요. 지금 한신기계가 그렇게 오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고점을 신고가 경신하고 계속 올라가다가도 하루아침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원전 섹터입니다. 물론 강하게 움직이고 급등락도 많이 하는 종목 섹터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 3거래일 이상 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도 종가 기준으로 윗골이 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스톱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나는 원전 관련주를 보고 싶은데 우진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차라리 이 종목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나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우진을 생각하신다면 좀 다른 종목들 원전 섹터 중에서도 아직 못 간 것들 우진처럼 이렇게 시세 분출이 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좀 잡으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신기계가 원래 대장주였는데 지금 우진으로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만약에 우진 랠리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대장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신정부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데 이 원전 관련 섹터는 쉽게 저는 안 죽는다고 봐요. 보통 정책 관련주들이 최소 5배, 6배까지 상승하거든요. 옛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중에 메인이 될 만한 정책은 저는 끝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 다만 우지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한번 노리고 싶다면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려라.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원조 관련주를 사고 싶다. 그렇다면 우진 말고 좀 다른 종목, 절간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진은 오늘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정책 기대감이 실리는 이 원전 테마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국면이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스탑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노터스가 800%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노터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급증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호재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의견 여쭐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스톱인데요. 일단 지금 무상증자 자체가 거의 역대 최대 규모예요. 800%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8주를 신규로 배정해준다는 소리거든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건데 보통 무상증자는 주주들의 이익이랑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는 건데 보통 호재로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회사에 돈이 없고 유보율이 없고 자본이 없으면 잉여 자금이 없으면은 사실 무상증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무상증자 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인 건 맞는데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다고 뉴스 나오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시장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과열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팔고 싶고 또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주인데 신약 개발하는 겁니다. 신약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나 신약 이슈에 의해서 정말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 예를 들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진짜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지금 장 막판에 또 다시 말아 올렸는데 정말 이 변동성이 상당히 오늘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이걸로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따라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스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슈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차익실현 매물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따라간다면 스톱. 근데 만약에 좀 조정을 받고 여기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해서 좀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좀 조정이 좀 더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터스 이 종목은 스톱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대급 무상증자를 발표한 노터스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을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정거래일 대비해서 1.26% 하락한 2611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흐름 함께 보시죠. 코스피는 현재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요. 지수는 장중한 때 261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2610선 위로 올라와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2달여 만에 장중 최저가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3,688억 원 순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팔면서 1,9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2,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종목별로 좀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장 강세입니다. 0.4% 정도 오르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특징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2% 가까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0.45% 조정받으면서 66,2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네이버의 주가가 강세에 나타냅니다. 1.47%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낙폭이 큽니다. 전일 대비 2.5% 하락하면서 861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879로 시작한 코스닥이 861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도 보실까요? 역시 수급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994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56억 원, 201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일제히 내리는데요. 특히나 2%대 급락, 에코프로비엠, LNF, 펄어비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무리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시장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아침서부터 해서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바닥을 못 치고 있고, 바닥을 치면 빨간색 양봉이 나면서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장이 열렸을 때 미국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둘 다 마이너스 1%대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일단 좋은 부분은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대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대. 과거에서 정말 시장이 폭락할 때에서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전면전에 대해서 기사가 지난주에서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전승일, 이따가 이제 오후 4시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서부터 러시아 이제 전승일 기념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전면전 아니면 핵전쟁 아니면 종전 아니면 휴전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 선물도 마찬가지 그 이슈로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지는 미 선물의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오늘 내일 좀 지나가면 좀 진정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2,600선, 그래서 저점 자리, 최저점 자리를 따지게 되면 2,591입니다. 저 2,591과 2,600짜리의 저 자리를 지금 거의 배수진을 치고 지금 밀릴 만큼 밀려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둘 중에 하나죠. 여기가 최저점 바닥이 될 거냐, 그럼 매수의 타이밍이냐, 아니면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첫 빠지는 자리이냐, 요거 이제 두 가지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조만간에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미끄러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왜냐면은 요거를 길게 보면 이 저점을 무참히 깨버리게 되면 떨어질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2천 쪽으로 떨어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 물론 그 전에 여기 강력한 지지선이 하나 있긴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저 자리가 아마 2,500 정도 될 텐데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2,500, 2,200, 2,000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그냥 쭉쭉쭉 떨어지는 게 또 시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장으로 보기보다는 박스권의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면전 얘기가 나왔고 미국 시장이 정말 폭락할 생각이면은 오늘 나스닥 선물이 너무 많이 더 떨어졌을 텐데, 더 빠졌을 텐데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2,600이 깨졌을 텐데 안 깨졌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그래도 가둬놓고 움직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저점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에 양봉이 나오고 반등 주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저점이 깨져서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서부터 엄청나게 빠질 거니까 손절을 해서 현금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두 가지 기로로 돼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함부로 못하기보다는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시장이 여의치 않게 떨어진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이라도 마이너스 5%, 8% 떨어지고 유럽 시장 박살나고 우리나라 시장 박살나고 일본 시장도 내일서부터 해서 저점이 깨져갖고 쿵쿵 떨어진다.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작은 것들은 그냥 빨리 잘라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떨어지는 흐름까지는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전면전한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이제 불안감 때문에 좀 떨어진 거니까 요 얘기가 좀 지나면 러시아가 전면전 할 줄 알았는데 전면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또 시장에 또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고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겠죠. 그럼 반등을 주면 반등을 주는 대로 지지 라인을 보면서 단타로 또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뭐 대형주들 급등하거나 지수가 올라가거나 상승장 될 일은 없다고 봐요. 뭐 단기간에 뭐 2, 3개월 안에서는 그럴 일보다는 2, 3개월 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장이 더 확률이 지금에서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기대하지 마시고요. 박스권장, 좋아야 박스권장이고 안 좋으면은 여전히 하락장이니까 지금 장 하락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주면 또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항상 올라오게 되면은 현금화를 하거나 올라오게 되면은 먹고 팔고 할 생각을 해야지 물렸다고 장기 투자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장기 투자할 거면 지수가 완전히 빠그러져가지고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손도 못 쓸 지경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에도 종목들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위치에서 장기 투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심심치 않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2만 원으로 내려오면 그거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도 성공하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2만 원이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 2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5만 원 정도까지 진짜로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2만 원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로 많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장기 투자가 되지만 지금은 장기 투자는 의미가 없고 오로지 중소형주 테마주장 그래서 매매 그래서 바닥에서 사서 이슈에 올라오면 팔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통신장비들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소형 테마주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전쟁 테마주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전면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테마주 장세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5월 10일, 그다음 5월 11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뭔가 얘기를 또 꺼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에 대한 얘기들,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또 금리 인상을 또 무지막지하게 또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장을 조금 불안불안하게 하면서 또 다시 흔들고 그러는데 계속 똑같은 이슈로 계속 흔들 겁니다. 똑같은 이슈로 계속 흔들 거고 똑같은 이슈로 반등 줬다가 똑같은 이슈로 계속 흔들 거고 지금 시장은 매매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일단 시장이 호재가 나오면 그 반등에 팔아야 되는 거지 그 반등에 계속 투자하고 계속 가져가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주 한 2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분석입니다. 자, CS. 자, 통신장비 쪽에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통신장비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로 5G, 6G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프라이빗 5G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 통신사가 하던 그 구축 및 운영 권한을 민간 기업에 별도로 전용망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 그러는데 그걸 또 이음 5G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국내 이제 5G가 이제 본격으로 개화를 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K, 현대차, 그다음에 한전 뭐 그런 이제 대표 기업들이 이제 2021년도서부터 해서 이쪽에 대한 5G, 프라이빗 5G에 대한 사용 의지를 계속 표출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사업 등록을 또 완료를 했고, 그래서 올해 기점으로 해서 국내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메타버스처럼 올라가면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보유하거나 왜냐면 과거에 많이 물렸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반등 줄 때 빠져나오시면 되고 조정받으면은 매매적으로는 가능하시죠. 5G, 6G가 정부 정책 수혜주니까 쫓아는 가지 말고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우진. 자, 요거는 이제 그 원전 테마주들인데 그래도 원전 테마주들이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뭐 보성 파워텍서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거 봐서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전 테마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좀 힘이 남은 것 같아서 우진 같은 경우도
원자력 테마주, 정부 정책 수혜주죠. 자, 오늘 강세를 보여준 거 보니까 이것을 봐서 다른 쪽들도 그게 생각보다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라 그러는데 조정받으면은 원전 테마주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정도로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세에서 2019년도에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인가요? 자, 한전기술. 이걸 이제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추천했던 적이 좀 오래됐어요. 2019년도네요. 2020년도. 아니, 2021년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2월 19일 날, 2021년도 2월 19일, 이쯤에서 하여튼 19,500원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얘네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원전 테마주도 아직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얘도 살아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원전 테마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수는 시장 점수는 70.2, 매수 포인트 70.2, 원자력 테마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 점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자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